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목과 경제 흐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을 넓혀드립니다. 많은 내용과 팩트만으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재테크 영상 꼭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오늘 주제 수도권 집값 대폭락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대폭락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집값, 그 다음에 지방의 집값까지도 최근에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 집값 대폭락이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둔화, 두 번째,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하, 두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고 가다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좀 내려오고 있었던 흐름이었죠. 2015년도부터. 그리고 미국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 말, 2017년 초에 동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는 동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들어서면서 FOMC라든지 연준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인하를 외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인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 또한 1.25% 0.25% 낮춘 1.25%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화량, 시장의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기업의 뭐 투자 활동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투기 쪽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제 사국면으로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기로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됐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낮춘다는 약 1%대 곧 1%대의 금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의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서울 집값 추이를 봐도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살짝 올라섰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한 번 더 내려가줄 흐름입니다. 왜? 지금 10년 차 부부의 인구 증감률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는 흐름이고요. 지금 2019년도 마지막에 지금 2020년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슬쩍 올라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울 집값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년차 인구 증감률에 따라서 서울의 집값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0년차 인구 증감률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준선 0 밑에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원래는 내려가야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서 잠깐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흐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승의 지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한 번 상승, 그 다음에 뭐 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값 지금 현재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고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주는 흐름입니다. 경기 둔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서울의 뭐 집값 등락폭, 그 다음에 10년차 부부 인구 증감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주택 매매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신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계속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온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경기 둔화가 오느냐?
지금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 일자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진행이 됐던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직업고등학교로 보시면 되겠죠. 이 직업고등학교, 대학 가서 뭘 하느냐, 직업 전선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자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학생들이 직업고등학교 갔고, 전국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직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상승시켰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 1시간 내렸죠. 이러면서 지금 이 직업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 고교 직업훈련 예산 오히려 삭감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직업계고 취업률은 35%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직업계고 취업률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배출은 되고 있지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옛날에는 뭐 금리 인상이 죄송합니다. 임금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도 많이 시키면서 적은 금액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월급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채용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진행했던 임금 상승, 이 임금 상승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거는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이 임금 상승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을 수가 없고, 그다음 중소기업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채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향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격, 치킨 값이라든지 피자 가격이 상승을 했고 배달비라는 게 생겼죠. 원래는 배달비가 없었는데 임금 상승을 하면서 배달비라는 게 생기면서 배달비를 우리가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한 2,000원 정도 해서 많게는 5,000원 정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치킨집, 피자집 이런 구간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지 않는, 거의 가족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족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족 경영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족 경영을 하면서 지금 중소기업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생산과 현장, 가장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직종이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직종이기도 하죠. 이런 구간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 엄청 많이 상승했죠. 2018년도에 엄청 많이 상승하면서 이때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만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고용이 돼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용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임금을 많이 벌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속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임금 상승,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표심을 받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가져간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기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집값 상승, 지방 집값 또한 상승이 많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투기로 이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사태까지 불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저는 2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반드시 폭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막판
내년쯤이면 2020년도 중순부터 점점 하락이 나오면서 엄청난 폭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내가 어떤 매매를 통해서 지금 어느 구역에 집값을 매매할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지방의 집값까지 폭락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요, 정확하게 부동산 이슈들과 더 다양한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